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14세기 고려의 한 상소문을 같이 읽어볼 겁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이 문서가 어떤 구조로 쓰였는지 마치 암호문을 풀듯이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다른 옛날 문서들도 훨씬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바로 이 문서입니다. 1360년에 공민왕에게 올라갔던 실제 상소문의 일부인데요. 언뜻 보면 그냥 한자가 나열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당시 고려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까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서를 해독하는 순서는 딱 4단계입니다. 첫째, 원래 정당한 명령은 뭐였는지. 둘째, 그 제도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셋째, 부패의 구체적인 증거는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부분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어떤 주장을 하려면요,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상소문을 쓴 사람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원래의 올바른 제도가 뭐였는지부터 딱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이 상소문 전체의 대전제, 그러니까 출발점입니다. 세조가 일본을 정벌할 때 설치했던 만호부는 중군, 우군, 좌군 뿐이었다. 이게 앞으로 나올 모든 비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딱 이것뿐이었는데 말이야 하고 선을 확실하게 긋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이 어떻게 이런 뜻이 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문장 구조를 한번 뜯어볼까요? 세조가 일본을 정벌할 때 설치했던 만호부는 중군, 우군, 좌군이었다. 여기까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핵심은 이 마지막 글자, 이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이었다, 이렇게 마침표를 아주 강하게 찍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할 모든 비판의 기준점이 바로 이 한 글자에 다 담겨 있는 셈입니다. 정말 치밀하죠? 자, 이렇게 기준을 딱 세웠으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지 본격적으로 지적해야겠죠? 이 상소문은 원래 3개뿐이었던 제도가 어떻게 무분별하게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그 후에 순군, 하포, 전라, 탐나, 서경 같은 곳에 만호부를 추가로 설치했다. 앞에서 3개뿐이었다고 한 것과 완전히 대조되죠? 갑자기 지명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바로 문제가 양쪽으로 얼마나 컸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 문장 구조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후에, 치후, 추가로 설치했다, 증지, 무엇을, 만호부를, 어디에, 순군, 하포 등 여러 곳에, 순군, 하포 등처, 시간, 행위, 대상, 장소, 아주 깔끔하게 사실을 나열하면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순군,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하포, 전라, 탐라, 그리고 저 북쪽의 서경까지. 이건 뭐 사실상 고려의 주요 거점마다 만호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폐단이라는 걸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나열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상소문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 게 문제가 아니겠죠. 진짜 문제는 이 새로 생긴 만호부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하나하나 고발됩니다. 이 구절이 그들의 실체를 그냥 정확히 꿰뚫어버립니다. 모두 거느릴 군대도 없이 단지 금부만 차고서 황제의 명령이라고 과시했다. 이게 바로 권력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상태, 즉 부패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부분입니다. 실체는 없는데 상징만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이 문장은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날카롭습니다. 병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라는 뜻이고요. 무소령 군은 거느릴 군대가 없다면서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도라는 글자는 이들이 하는 짓이 고작 황제의 신분증을 차고 다니는 것뿐이라고 아주 대놓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 과선명, 즉 황제의 명령이라며 과시하기 위해서였죠. 한마디로 군대도 없이 상징만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가짜 권력의 민낯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껍데기뿐인 권력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만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연속으로 보여줍니다. 이 문장은 그들의 범죄 행각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펼쳐놓습니다. 평민을 꿰어내고 불법으로 호적에 올리고 지방 관할을 뜯어내고 국가의 의무는 회피하는 과정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게 그들의 범죄 프로세스입니다. 첫째, 소유평민, 힘없는 백성을 꼬드기는 거죠. 둘째, 망칭호계, 그들을 자기 호적에 멋대로 올려버립니다. 여기서 망이라는 글자가 핵심이에요. 망령되다, 제멋대로 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막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셋째, 륵색주현, 이렇게 불린 세력을 기반으로 지방 관할을 협박해서 물자를 빼앗습니다. 마지막 넷째, 불감차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나 부역 같은 의무는 감히 받을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딱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모습이죠. 백성 뺏고 지방 털고 나란 일은 안 하고. 이 모든 범죄 행각을 쫙 나열한 다음에 딱 한마디로 판결을 내립니다. 심미미편, 심웨이비엔. 글자 그대로는 매우 편하지 않다인데 이건 그냥 불편하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부당하고 잘못됐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문제 제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자, 문제점을 이렇게까지 다 얘기했으면 당연히 해결책을 내놔야겠죠. 상소문의 마지막은 그래서 왕에게 아주 명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세조 황제의 옛날 제대로 된 제도로 돌아가서 꼭 필요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 만호부들은 싹 다 없애주십시오. 이게 이 상소문의 최종 결론이에요. 물론 표현은 굉장히 정중한 형식을 갖추고 있죠. 이 마지막 문장 정말 똑똑하게 잘 썼습니다. 구조를 보세요. 먼저 세조의 옛 제도라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분을 조건으로 딱 겁니다. 그리고 무작정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3곳은 예외로 하자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없애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하고 마지막에 걸개혁파로 끝냅니다. 여기서 걸은 엎드려 비옵니다 라는 아주 공손한 표현인데 내용은 뭐예요? 전부 다 없애주세요 라는 아주 단호한 요구죠. 아주 정중한 포장지 안에 날카로운 칼을 숨겨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뜯어본 모든 내용이 바로 이 한 장의 표로 요약됩니다. 한쪽은 국방을 위한 3개의 조직, 다른 한쪽은 수탈을 위한 5개 이상의 조직, 기능도 국방대 갈취 및 탈세. 이 선명한 대비, 이게 바로 이 상소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세기의 한문 상소문을 같이 해부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문장의 구조를 알고 글자의 뉘앙스를 파악하니까 암호 같던 글이 사실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치밀한 글이었는지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은 이런 옛날 기록을 읽는 법, 그 코드를 해독하는 열쇠를 하나 얻으신 겁니다. 기록 보관소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 이제 여러분이 직접 깨워볼 차례입니다.